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반갑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서 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완되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때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음이 또 공부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음이 참 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대구에서 출발할 때부터 또 오는 그 기찻길 안에서 내내 청주에 도착했어도 그 햇살, 그죠? 투명한 공기, 그 전형적인 가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햇살과 하늘과 그 투명한 공기와 그 너무나 투명한 그 햇살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너무나 투명한 그 가을 햇살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신. 근데 거기에 그 투명한 햇살에 온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자기 모습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비추는 게, 그 모습을 봐도 참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출발할 때부터 올 때까지 여기 와서도 참 햇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할 수가 있구나, 그냥 설렐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 투명한 햇살, 그 반짝이는 햇살 속에서 스스로 그들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들을 다 얘기하자면 누런 들판부터 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그 나뭇잎까지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다 참 좋았었는데, 여기 청주 와서 또 오늘 멀리서 우리 김해 진영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만날 그 시무선에만 오지 이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강의하고 밥 먹고 바로 가지 이거 뭐 모르는데, 진영에서 얘가 내려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요 가까이는 왔는데 주변을 모르니까 여기 어디에요? 무슨 간방가는 내가 뭘 아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뭐 어디다 하고서 얘기 나누는 중에 결국 이렇게 접선을 했습니다만은, 그 나누는 중에 옆에 앉아있던, 조석에 앉아있던 우리 지민이도 통화하는 소리에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굉장히 밝고 크고, 그럼 딱 만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 롯데마트 주차장은 내가 아니까 내가 운전해가지고 오면서도 문을 열고 내릴 때에 그 지민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호방하다 그럴까, 어떤 밝고 커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다 그럴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오늘 같이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돌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내가 운전해가지고 대구까지 운전해 가면서 이제 지민이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햇살도 그렇지만 함께 와준 그 먼 길을, 처음 오는 길을 그 마다 않고 운전하면서 이 길눈이 좀 무덥다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멀리 와준 두 분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있어서 일상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바빠가지고, 또는 직장 관계, 인간 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만 잘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을 이 시간에는 나눌 수 있어서 자기 안에 있던 고민이나 의문이나 이런 걸 얘기해도 좋고, 자기한테 풀리지 않았던 어떤 매듭 같은 것을 서로 나눠도 좋고, 그래서 약간 일상 속에서는 잘 나누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하기야 예수님은 제자가 그랬던가요? 바울인지 누구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라 하는 말에 미어가지고 감사하려고 막 감사하려고 예를 쓰고 기뻐하려고 막 예를 썼는데, 삶에 어떤 전환이 오고 나니까 하라가 아니고 삶 그 자체가 감사고 늘 기쁘고요.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그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기도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다소곳에 앉아서 어떤 염원을 한다든지 뭘 바란다든지 어떤 절대자에게 신에게 어떤 기원을 한다든지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냥 사는 이게 기도예요. 삶적 그대로 기도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겪는 모든 것 속에서 그 삶 자체가 곧 기도인데 그래서 하여간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라에 그랬지만 제 삶이 변화되고 나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쳐서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어떤 만남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자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주목해서 보면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익숙한 어떤 일상사 또는 어떤 사물들도 조금만 다른 각도로 주목해서 보면 여기에 어떤 신비와 기적이 오묘한 삶의 어떤 그런 비밀들이 드러나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이 노자라는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면서 바로 여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데 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씩 다시 한번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신비와 기적. 오늘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신비와 기적을 우리 일상 속에 늘 늘부러져 있지만 주목해서 보지 않을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지나쳤던 그 속에서 진짜 신비와 기적을 그리고 이 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새 도덕경 71장입니다. 81장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1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제목이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제목입니다. 모름이 진정한 알미다. 모른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모름이 진정한 알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문장도 짧고 문장 그 자체마저도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지상이요. 부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부지를 먼저 목적으로 해가지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최상이요. 부지지 앞에 이제 두 개 부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이 병이다. 이 참요 너무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지부지상이요 부지지병이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요 부지지병이라.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이 병이다. 부유병병 대저 오직 병이 병인 줄 알면 시불병이라. 그러므로 병이 아니게 된다.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은 불병이니 성인 가는 건 뭐냐 깨달은 사람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인데 성인은 병이 없다는 거죠. 성인은 이런 병이 없는데 이기병병이라. 그 병이 병인 줄 알므로써이다. 병이 병인 줄 알기 때문이다는 거죠. 시불병.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다. 이거 참 너무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이 병이다. 대해서 오직 병이 병인 줄 알면 이로써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은 이런 병이 없는데 병이 병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다. 이거 짧으면서도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노자의 이런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지금 여기 있는 그 진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이 시무선에서 제가 강의에서 잠깐 이렇게 인용했던 구절을 이제 우리가 71장 본문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말이 재밌단 말이죠. 지부지 상이요. 부지지병이라. 병인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거. 부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모른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최상이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걸 최상이라 그러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이기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병이 걸리면 누구나 다 그런 병을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 걸리고 아플 때 몸이 개운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죠? 병이 걸리면 뭔가 무겁고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참 이게 개운하지 않고 그죠? 참 그렇다는 거죠. 그런다는 건데
그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거.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병,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우리 이렇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 그런 뜻인데,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거. 요게 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병이 병인 줄 알면 곧 병으로부터, 영원히 병으로부터 낫게 된다. 그런 뜻인데, 요 대목에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 요랬으니까,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요걸 한번 쭉 찾아볼게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병통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모른다는 걸 알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병통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약간 오늘은 시청각 교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보십시다. 짠. 영어 다 마치고는 우리 갈 때 우리 깎아 먹읍시다. 먼 길. 대구까지 이제 몇 시간을 운전해 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한번 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요? 사과. 그죠? 사과죠. 대뜸 알잖아. 그죠? 요건 사과.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 좋습니다. 대뜸 안 해요. 그죠? 요거는 빨간 사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뭐죠? 복숭아죠. 그죠? 요건 복숭아입니다. 색깔은 약간 연분홍색이죠. 그죠? 약간 조금 빨간 사과인데 요거는 연분홍색이고, 뭘 딱 제시하면 대뜸 우리는 압니다. 저거는 사과다. 요거는 사과다. 요거는 복숭아다. 색깔은 약간 연분홍색, 노란색기가 있는 그런 연분홍 색깔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요건 뭐죠? 요건 뭐죠? 물컵이죠. 그죠? 물컵. 요 컵입니다. 크리스탈. 난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크리스탈 컵인데, 요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죠? 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요건 뭐죠? 요건 뭐죠? 책상이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죠? 요건 화이트보드. 칠판입니다. 그죠? 칠판. 그리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자리는 뭐죠? 방석이죠. 좋습니다. 머리를 잠깐 얼굴을 잠깐 위로 볼까요? 위로 보면 저 환하게 비치는 저게 뭐죠? 형광등이죠. 좋습니다. 여러분은 뭐 척척 가리키면 다 압니다. 마치 오늘 이 시간이 칠판도 이거는 지우개고, 요거는 또 무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마치 초등학교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인데, 잘 알고 있네요. 어쨌든, 뭐든 가리키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 비슷한, 왜냐면 가리키가 다 아니까. 요건 뭐죠? 칠판. 요건 뭐죠? 지우개. 그죠? 내가 앉고 있는 요건 뭐죠? 방석. 그러니까, 위에 천장, 요 바닥,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시무서는 안에 있는 것만 가리켰는데,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밖으로 잠깐 나갈까요? 그지? 앉아서 생각으로 밖으로 잠깐 나가봅시다. 밖으로 나갔을 때에, 머리 위에 파랗게 드리워진, 그건 뭐죠? 하늘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가끔씩 이렇게 하얗게 둥둥 뜨다는 건 뭐예요? 잘하네. 그러면 하늘을 봤을 땐 그런데 저 멀리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건 뭐죠? 산.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이는 좀 푸른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파랗게 흘러가는 그거는 뭐죠? 강이고. 그리고 또 하늘만 아니고 산만이 아니고 길거리 걸어갈 때 우리가 딛고 있는 그건 뭐예요? 땅이죠. 그죠? 아스팔트든 땅이든. 그죠? 그리고 이거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왔다 갔다 사람들 타고 다니는 그건 뭐예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걸 해볼까요? 모양 있는 것. 방금 말씀드린 건 전부 모양이 있는 것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모양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다 압니다. 저건 나무고, 저건 꽃이고, 요거는 종이로 만든 어떤 그 무슨 이거 만든 연꽃이고, 그죠? 무엇을 가리키든지 우리 다 압니다. 다 아는 건데, 모양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말이죠. 우리가 안다고 이기는 것. 그죠?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모양 있는 것들만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그죠? 제가 어떤 소리를 낼 텐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응? 박수 소리. 손뼉 치는 소리, 그지? 박수 소리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요건 무슨 소리? 그러니까 탁자를 치는 소리지, 그죠? 탁자는 쓰는 소리고. 아이고, 아파라. 제 입에서도 이 목소리가 들리죠, 그죠? 목소리가 들리고, 아까는 모양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렇게 해보면,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밖에 잠깐만 나가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사람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확 들리면, 대뜸 우리는 알아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다. 그죠? 오토바이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 저건 오토바이 소리다. 만약에 실제로 제가 소리를 녹음해 왔으면, 틀어가지고, 요건 무슨 소리예요? 하면 다 대답할 거예요. 그죠? 자동차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서로 다른 걸 다 알고 있고, 또 지나가는데, 도시에서는 주로 이제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는 소리, 주로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그런 소리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플랫폼에 내려와가지고 신랑은 기다리는데, 기차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 칙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안내방송 소리,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하하하 웃는 그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들리는 중에, 그 찌르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가을에만 들을 수 있는.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어딘가에서 찌르라미 소리가 찌르르 들리는데, 얼마나 청아하고, 그 소리를 그러니까 그 소란 속에서도 가끔씩 들려오는 그 찌르라미 소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마치 내 영혼을 씻기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소리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자동차 소리, 자전거 소리, 오토바이 소리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큰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비행기 소리. 좋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세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서 날아다니면서 가끔씩 내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새소리. 이 새소리 중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시커먼 새가 내는 소리는 까마귀 소리. 시커먼데 가끔씩 하얀 이렇게 꼬리가 긴 까치 소리. 잘 걷지는 못하면서 이리 걷는 이렇게 물속에서 물에 있기도 땅에 있기도 하는 소리는 오리 소리. 아이고 너무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끈을 탁 스치며 지나가는, 그러면서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이건 뭐예요? 바람 소리. 바람이기도 하고 바람 소리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어떤 소리든 간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방금 이것도 그죠? 비닐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비닐 소리. 또 볼까요? 책이 있다 이거죠. 책이 있는데 책을 탁 넘길 때 요 사그락거리는 소리도 딱 들으면 저 책장 넘기는 소리. 다 알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모양 있는 것만이 아니고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도 있는데 이 세상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즉각 우리는 알죠, 그죠? 아까 모양된 중에서 약간 길거리 걸어가다가 말하자면 이걸 형상으로 하면 새까만데 허리가 잘록하고 다리가 6개 있는 게 야야야 그렇게 가요. 아주 작은 개미. 훌륭하십니다. 개미도 알고 지나가는 거 이제 우리가 주변에는 요새는 뭐냐 개판인지 사람판인지 모르는데 하면서 봐.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그죠? 반려견들이 가다가 가는 뭐예요? 아이고
왕왕 짖을 때 그거는 개소리라는 건 개소리다. 개 짖는 소리고 냐옹. 이 세상에 어떤 모양도 어떤 소리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모양과 소리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 딱 밝히면 대부분 그게 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졸졸졸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소리도 알고 있고 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뭐냐면 맛이 있습니다. 맛. 이 맛에는 오미라 그래가지고 5가지 맛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맛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신맛, 또 단맛, 쓴맛, 짠맛, 또 한 개 남았다. 고추를 먹으면 매운맛이죠. 매운맛인데 이 5가지 맛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이게 무슨 맛이다? 짜다? 뜰다? 뭘 다 알죠. 그죠? 어떤 맛이든 다 알아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사과를 가르쳤는데 이걸 탁 씹어 먹으면 그게 사과 맛인지 대번 알죠. 그죠?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 맛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맛들을 뜰뜨럽다, 시끄럽다 또는 이제 5가지 맛만이 아니고 온갖 짬뽕된 맛들을 다 알아요. 그 어떤 미각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떤 맛이든 막 그러니까 쉬다 하면 쉰 맛도 다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주어지는 모든 맛을 다 알고 또 볼게요. 우리가 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냄새도 보면 요건 이제 또 한번 해볼게요. 된장도 아닌 것이 저기 특히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끼리 먹으면 외국 사람들이 상 난리가 나는 이게 뭐죠? 청국장 끓일 때 그 맛이 나죠, 그죠? 짜장면 맛도 나고, 짜장면 냄새도 나고, 소고기 굽는지 돼지고기 굽는지 그 맛도 구별하죠. 돼지고기는 좀 역한 냄새가 나거든. 그죠? 세상에, 저 표정 봐. 벌써 역한 가기는 아니, 그 냄새에 관했는데, 그것만 딱 들으면 벌써 자기에게 어떤 그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또, 싫은 맛, 역겨운 맛에 대해서는 막 벌써 그 어떤 그 냄새, 그 얘기만 하도 이렇게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이리 되는 거지. 그런 것들. 하여간, 세상에서 모든 어떤 냄새들도 싹 지나가는 화장품 냄새인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어떤 화장품 그것도 다 구별해낸다. 참 우리의 미각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이고 또 뭐냐면 촉감이라는 건데, 촉감도 뭐냐면 이렇게 만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만져보는 사람 다 아는데, 찹다, 딱딱하다, 늘 알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방석요리에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그 느낌이 어때요? 보드랍지, 그죠? 보드랍다고 알고. 그러니까 축축한 걸 맞으면 추진 줄 알고, 축축하다는 걸 알고, 아주 뽀송뽀송하다는 걸 알고, 어떤 촉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와닿는 여름 바람하고 가을 바람은 달라요. 여름 바람 느끼면 탁하고 덥고 막 짜증이 나고, 근데 가을 바람은 선선하거든요. 그 더운지 차운지도 아는 그 느낌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물 한 잔 먹으면 물 한 잔 먹을 때 이게 찬지 따뜻한지도 아는 그 느낌이,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또 다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없어. 마지막으로 5가지죠, 그죠? 이게 오관, 우리 감각기능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기라 그래가지고 인식작용, 시기라 그래가지고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 테니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한번 해보세요. 육성을 좀 낼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사기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합니다.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건 뭐예요? 방금 제가 뭘 했죠? 화냈죠, 그죠? 화냈어요. 아주 화를 격렬하게 냈습니다. 화를 격렬하게 내기도 하고 또 볼게요. 표정을 한번 보면, 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미소가 참 아름답다. 근데 나는 봤는데 내가 이 표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뭘 했죠? 웃었어요, 그죠? 웃음. 또 하나 표정을 지어보면 제가 이게 잘 안 해본 일을 한번 하려고 했긴 해. 좀 그렇긴 한데, 대뜸 압니다. 뭐죠? 슬픔. 누르세요, 그죠? 눈물. 또는 슬픔. 또 막 이렇게, 이건 뭐죠?
다 나온다. 불안, 불안, 안절부절. 또 뭐라고 그랬지? 초조함. 초조함. 안절부절. 부절, 초조함. 이게 뭐 하려면 한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 지겨움도 있고, 그죠? 우리의 감정들, 그게 뭐라는 걸 대뜸 압니다.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초라함인지, 남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남들을 신경 쓰느라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인지, 또 약간 무엇이든 다 알아요. 다 아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밖으로 이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말고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이 시계작용이죠. 시계작용인데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화나 웃음이나 눈물이나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써볼게요. 외로움이나 또는 초라함이나 또는 어떤 그 환희나 기쁨이나 환희나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대뜸 알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바깥에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을 압니다. 그것이 뭐라는 걸 대뜸 알아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대뜸 압니다. 또 하나 뭐냐면 어떤 맛을 봐도 그게 어떤 맛인지 맛있다 맛없다 대뜸 알아요. 뿐만이 아니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이 촉감도 마찬가지고 어떤 느낌이 다가올 때 그 무엇이든 다 알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은 뭐냐면 육체가 나와 이 바깥과의 경험이지만 이 식은 내 내면에서의 경험인데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런 어떤 감정들이 그게 뭐라는 걸 대뜸 알아요.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어떤 그런 기분이 나쁜지, 우울한지 전부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내면에 대해서, 물론 마찬가지예요. 바깥도 마찬가지인데, 내면에 대해서 또 아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슬프다, 요게 슬픔이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또 우울하다, 편안하다, 를 아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뿐만 아니고, 또 하나 더 아는 게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알아요. 좋다 또는 좋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를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화내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맞아요? 또 뭐냐면 그 웃으면 미소를 지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것은 참 좋다. 슬픔은 경험하고 싶지 않는 나는 슬픈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언제나 즐겁고 당당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알 뿐만이 아니고 그게 좋다 나쁘다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싫은 게 뭔지, 그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그 좋은 것이 취하려고 했는데 잘 안 오면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늘 편안하고, 나답게 살고,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내 길을 뚜벅뚜벅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자유가, 그런 어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삶 싫어. 또는 내가 원하는 하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일할 때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원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는 다 알아. 맞지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잠깐 주목해 보면 이 우주는 이 세상 전체는 삶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인식하고, 뭘 알고,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맞거든요? 이 바깥이 없어요. 보이는 형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전체, 이 세계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를 다 알고 있어요. 저게 뭔지, 어떤 소리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또는 뭐냐면 내 기분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것이 뭔지, 좋다 나쁘다 다 알아. 그래가지고 신랑은 우리가 뭐냐면 이 우주는 세계라는 것은 요 바깥이 없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요 바깥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우주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 자기 감정도 느끼고 알고 어떤 기분을 다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주를, 삶을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평화롭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 가슴은 이렇게 뭔지 모를 어떻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불편하고 무겁고 이게 병이라는 거죠. 모르면서도 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병이다. 병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에 걸린 몸은 마음도 그렇습니다만은 들어와 괜찮아.
개운하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참 그 삶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병이 걸린 건데 왜 우리는 다 아는데 내 어떤 감정은 다 아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개운하고 자유가 없고 늘 어떤 구속감에 늘 어떤 흔들려야 되는 늘 어떤 불만족스러움에 늘 어떤 불편함에 늘 이끌어달려야 될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노자가 말하거든요. 안다고 여기는 것. 사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거래.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들 늘 우리가 경험하는 당연히 사고 당연히 어떤 뭐 하늘이고 땅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저건 꽃이고 저건 나무고 저건 바람이고 저건 하늘이고 이렇게 각각 다 서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덜 추워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다시 왔습니다.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그죠? 참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연히 사과죠. 사과라고 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사과라고 할 때에 저는 이걸 제시했는데 우리는 대뜸 뭐냐면 이 과거로 들어가요.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걸 사과라고 배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갓난아기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자기 몸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아까 처음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대뜸 사과라고 하는데 너무나 짧은 순간에 너무나 순식간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들, 배운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저장되어 있는 이게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이걸 딱 제시하는 순간에 0.1초보다 더 빠르게 쫙 더듬어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더듬어서 자기가 입력된 이 지식, 경험들, 어떤 그런 배운 지식들, 이 생각들, 이 기억들 이것을 딱 더듬어서 요거 딱 일치되면 이것이 뭐다라고 나오거든. 이게 뭐다라고 하려면 생각이 개입되어야 돼요. 뭐다라고 개입되냐면 생각이라는 자체가 기억과 경험과 지식들 배운 것들 이거 과거예요. 과거. 전부 다 과거인데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 습득한 거 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 빼고 과거를 더듬어 가지고서는 이게 빼고 요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볼게요.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기억을 개입시키지 말고 배운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있는데 계속해서 입력되는 거거든요. 요건 뭐다, 요건 뭐다, 요건 뭐다, 요건 빨간색이다 하면서 입력된 거예요. 원래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이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원래 이거 사과에서 사과라고 하지 않아요. 요걸 내면서 삶에 대한 경험에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된 습득, 학습이 이걸 사과라고 익숙하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딱 제시하면 대뜸 사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사과지 당연하지.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과거 이걸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보고 기억을 더듬고 또 뭐냐면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과 배운 지식을 개입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사과라는 이름도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떼고 나면 이게 뭐죠? 몰라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다고 이기는 거죠. 사실 이게 모르거든요. 뭔지요. 자, 이것 하나를 모르면 하나가 전부예요. 이것 하나를 모르면 이건 뭐죠? 몰라요. 이건 뭐죠? 몰라요. 이건 뭐죠? 몰라요. 감촉은 경험해요. 근데 이것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자, 그걸 하나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하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너무 익숙한 데서 그러니까 젖어 있다 보니까 뭐냐면 탐구하는 마음, 그 의문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건 거니까.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필 노자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병통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걸 더듬어 봤고, 근데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찾아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름, 우리가 이거 사과라는 이름도 아까 이름을 붙인 거니까 떼보면 아까 마침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자,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서 상상으로 밖으로 나가면 저
하늘이, 저게 하늘이 이 도덕경 1장과 연결되는데 하늘이 우리는 저게 뭔지 몰라요. 구름이라는 기억과 배운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뒤바꿔 이야기하면 진실은 항상 현재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과거로서 배운 기억으로서 생각으로서 습득된 학습된 것으로서 보거든요. 이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살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 땅, 모든 이름들, 개미 전부 이름이에요. 사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그게 뭔지 모르거든. 만약에 이게 꽃이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진실을 배제하고 우리의 개념 속으로, 우리의 기억 속으로 집어던지느냐 하면 이게 꽃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이제 생활하고 봅시다. 오늘도 꽃을 한 거 들어 올라갔는데 또 저 못 갔는데 생활하고 봅시다. 생활을 보면 꽃 하잖아요. 여기 이것이 무엇이다 하면 이름 붙이잖아요. 개념을 붙이잖아요. 무엇이다 하면 이것이 아닌 것이 생겨버려요. 꽃 하면 꽃 아닌 것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뭐냐. 꽃하고 저 말하자면 이 칠판하고는 전혀 별개가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차별나는. 근데 만약에 이게 뭔지를 모르면 사실 잠깐 얘기해봐도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이름이 너무 오랫동안 속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저게 뭔지를 모르고 이 세상은 온통 무엇인지를 모르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꽃을 볼 때 저 꽃바람 하면 지나가 버린 게 꽃을 본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본 게 아니고 기억들, 향기들 또 무슨 꽃 중에도 그냥 장미꽃, 호박꽃 뭐 많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쓰려면 그걸 봤지. 내 과거의 기억을 봤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못 보는 거래.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 기적 같은 오묘함 속에서 아무런 익숙함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이름, 우리의 기억들이 다 제거되면 배운 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뭔지를 모르는데 그 모르면 뭐냐면 저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이것이 꽃이 아니고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감각되어지질 않아요.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의 어떤 한 통으로 하여간 이게 자세히 설명은 안 됩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붙이고 기억으로서 그 사물이 뭐다라고 할 때 바라보는 세계하고 모른다. 실제로 모르니까 그 바탕에서 이 바라보는 이 세계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소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개구리 소리 뭐 전부 소리거든요. 비행기 소리. 뭔 소리다 해버리면 규정해버리면 그것도 물론 과거의 기억이에요. 개굴 할 때 개구리 소리 들어보면 우리는 됐든 그 소리만 들어도 개구리 소리인 줄 알아. 그거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은 전부 과거라고요. 지금이 아니고. 그게 만약에 그게 요즘엔 개굴 하는 소리 들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게 모른다는 게 소리만이 아니라 형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래. 그래야 되는 건데, 진실로는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소리만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한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맛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가 또 있지, 그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또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나죠. 나라는 개인이에요. 나라고 하면 이건 필연적인 연결입니다. 나라고 하면 이 육체가 나라고 돼요. 육체가. 이 몸이 나다. 당연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면 육체와의 통일시가 이미 이게 나지.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게 있고 이 몸이 나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모양을 보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내가 신맛, 단맛, 이 반찬의 맛있는 맛을 보는 주체가 뭐냐면 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경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데 요 대목에서 한번 뒤집어 봤거든요. 한번 뒤집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거 이해가 된다는 용납이 된다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하면 딱 대부분 나타나는 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과거 속에 살아요. 과거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이 진짜 알면 돼.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리도 뭐냐면 그 무슨 소리를 알 수 없고, 맛이라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혀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과일이나 야채, 그 반찬에 고유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혀가 없으면 맛을 못 보는데, 혀는 혀 자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거든요. 눈은 눈 자체로서 기능하지 못해요. 귀는 귀 자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뒤바꿔 얘기하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무슨 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귀가 안 들리거든. 소리가 안 들려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는 있는데 못 들어요. 그러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그 무엇. 말하자면 그게 듣는 건데 모든 감각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맛도 마찬가지고 소리 됐습니다. 이 촉감까지도 우리는 보통 시원하면 내가 시원하다. 그 너무나 익숙한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익숙해진 어떤 그런 그 속에서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게 또 모든 경험의 주체가 바로 난데 그러면 이름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인가? 이름 물었을 때 또는 나는 무엇인가? 우리 대균 씨 자기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헷갈려요. 자기가 진짜 알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헷갈린다 이런 소리 안 나거든. 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모름이 진정한 알미 되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 내가 누군가라는 것도 물어 들어가면 사실 찾아보면 없어요. 전부 이미지고 생각 덩어리고 경험 덩어리고 기억 덩어리거든요. 굉장히 왜곡되어 저장되어 있는. 근데 희한한 건 너무나 이 육체가 나다라는 것에 결부돼 가지고 여기서 떠나지를 못해.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굳게 믿었던 이것은 사과다. 저것은 분명히 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인데 요 대목에서 전번에 아주 요 전체를 한번 아울러 가지고 모양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아울러서 요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요 예로 그 하나 이렇게 종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선사하고 제자가 암자에서 제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같이 스승을 이렇게 시봉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차 한 잔 마실 때예요. 차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밤이 좀 이석했겠죠. 차 한 잔 마시고 이래 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골짜기 너머 언덕 너머에 큰 절이 있었는데 그 큰 절에서 범종 소리가 댕 나는 거래. 댕 나길래 차를 마시던 이 스승이 제자한테 뭐라 하냐면 저게 무슨 소리냐 물은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범종 소리입니다. 범종 소리입니다. 손뼉 치는 소리입니다. 까마귀 소리입니다. 까치 소리입니다. 모두 같습니다. 고양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건데 범종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스승이 뭐라 했냐면 그것은 네 생각이다. 생각 없이 들어보라. 범종이라고 하려면 과거의 경험이 동원돼야 돼. 그리고 저 소리를 하면 이 생각이 일어나야 범종이라는 기억이 떠오르고 그 이름이 떠오르고 저 소리가 연결돼 가지고 뭐다라가 나오는 거지. 생각을 일으켜야 저것이 뭐다가 돼요. 다시 저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범종 소리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생각 없이 들어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거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이기 이전에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생각 없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거든요. 소리일 뿐이니까 그 스승이 다시 묻기를 어디서 들리느냐. 저 골짜기 너머 큰 절에서 들립니다. 이것도 생각이지, 그죠?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 생각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고개 넘어 저 절에 이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면 저 너머에 가는 생각이 그 생각이 없으면 저 너머에 가는 것도 없거든요. 골짜기 넘어 어떤 절에서 큰 절에서 들리는 범종 소리입니다. 저 넘어가는 것도 네 생각이다. 생각 없이 들어보라. 다시 이제 들으니까 어디서 들리느냐? 생각이 없으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다시 선생님이 물어요. 누가 듣느냐? 제가 듣습니다. 그것 또한 생각이다. 생각 없이 들어보라. 내가 듣는다라는 것도 그냥 듣는 주체가 들리는 대상을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저것을 듣는다. 이것도 너무나 오래된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주객과는 이원적으로 나누어진 게 주관과 객관이 분명히 있고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주체로서 내가 있고 이것도 생각이거든. 내가 저것을 본다? 당장 해볼게요.
전번에 한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봤잖아요. 이제 너무나 우리는 그게 오래 속아 있는데, 듣는 건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고찰을 해봤으니까, 만약에 듣는 것이 여러분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하나 낼 텐데, 절대로 듣지 말아보세요. 절대로 듣지 말아보세요. 안 들렸습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들으려고 마음을 내거나 상관없이 들리거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귀가 있는 한, 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의식이 있는 한, 그게 늘 들리게 마련인데, 분명히 내가 듣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들으면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나랑 과음 지르면 안 듣고, 딱 닫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그락거리는 소리는 다 들려요. KTX 타고 오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휙휙 지나가는 게 다 보이고, 보려고 하지 않아도, 가로등 불빛에 뭔가 하나 휙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새가 나를 다 보여요. 내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자, 보세요. 분명히 보는 게 내가 아닌데,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듣는 건 내가 아닌데,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자가 뭐냐면, 스승이 제자한테 누가 듣느냐? 제가 듣습니다. 그것 또한 생각이다. 생각 없이 들어보라. 그때 다시 스승이 묻거든요. 그래, 듣는 자가 있더냐? 듣는 자가 있더냐?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그래, 다시 이제 스승이 묻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듣느냐? 생각하지 않고서도 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그 소리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소리와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제자가 말하기를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 들릴 때 뭐냐면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대뜸 내가 듣는다 때문에 속는데 그거 아니에요. 듣는 자가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동시에 이 소리를 듣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 뭔가가 있는데 이 뭔가가 뭔지는 또 몰라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은 내가 한다.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은 내가 한다.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한 것이다. 곧 생각은 나다. 이래 되거든. 이것도 아주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생각은 내가 하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이 본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통 내가 의지를 내가지고 저걸 본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보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일 뿐이에요. 소리가 들릴 뿐이고 그냥 이렇게 느껴질 뿐이고 그냥 생각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진행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거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속는 거죠. 다 내가 듣고 이 감정은 내고 이 내 생각이고 하니까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나는 왜 이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고 이래 되는 건데 전부 자기 동일시 때문에 그래.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것을 전부 내가 한다는 삶의 주체가 그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건데 자, 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요 대목에서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 어떤 이 모든 경험에서 경험하는 주체인 나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너무나 명목적으로 믿어버린 생각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생각에 관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름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예,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살아요. 생각 속에 사는데, 만약에 조금이나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요것만 한번 딱 감지가 되면, 생각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 관찰해본다? 생각을 한번 가만히 이래 보면, 요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발견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을 주목해 보겠죠. 주목해 보면 알게 돼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생각은 다 안 하고 늘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생각만 하고 싶어. 근데 그건 내 마음인데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거든.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 근데 우리는 생각과 동일시돼가지고 생각을 너무 싫어하고 막 내 생각이 되니까 확 복잡해가지고 이래 되는데 조금만 더 잔잔하게 마치 이런 비유를 하죠.
파도가 막 칠 때는 하늘에 그 보름달이 떠가 있어. 8월 한가위 보름달이 확 떠가 너무 좋은데, 근데 뭐냐면 너무 밝은 이 보름달이 떠 있는데 이 호수에 물결이 막 일어나는 게라, 막 바람이 불어가 일어나고 하면 이 뭐냐면 이 보름달은 환히 떠 있는데 호수에 비친 또는 바다에 비친 이 빛은 다른 뭐냐면 물결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형상이 막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게라, 막 산만해지고 흩어지고 막 괴물처럼 보이고 막 이런데, 만약에 마음이 호수가 잔잔해져가지고 자그마한 어떤 미동도 없는 잔잔해지면 하늘에 떠 있는 그 환한 달이 그대로 그 물에 비치거든요. 이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우리의 뭐냐면 생각이 막 일어날 때는 동일시대 가지고 막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떤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좀 찬찬히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어떤 그 여유가 없는데, 요게 참 길이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한번 지켜보면 생각 확 일어날 때 요것만,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것만 감지가 되면, 생각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구나, 요걸 감지가 되잖아요. 요거 감지가 되면 그러면 이야, 이 생각은 내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네. 그러면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좀 더 세미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가지게 되면서 뭐냐면 지멋대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또 생각의 내용도 나하고 상관없어. 지멋대로 하는 기랑 지멋대로 하고, 또 뭐냐면 내 관심이 딴 데로 딱 가면 방금 그렇게 힘들어하던 생각이 싹 없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알게 될 때에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지 스스로 일어났다. 요게 조금 감각이 되면 뭘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보살님 한 분도 그러셨는데,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머리에서 일어난대. 감정은 어디서? 가슴에서 일어난대. 그거 아니거든요. 생각은 뭐냐면 머리에서, 그것도 우리가 배운 아는 기라. 과학적인 지식을 병원해가지고 설명한 머리, 그것도 틀려요. 그게 뭐냐면 생각도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관점이 조금 깊어지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득 알게 되는 게,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이게 감각될 수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생각은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데, 분명히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는 생각은 처음에 막 송두리쳐 막 지다가 계속 생각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 수행한답시고 명상해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궁금증 하나,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뭐냐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알게 되면 막 점점 그러니까 주의력이 깊어지면서 소용돌이 치는 생각들이 느려져요. 아주 느슨하게 흘러가는 물처럼 일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생각이 뚝 끊어지는 순간도 와요. 이 뚝 끊어진 공백, 생각이 없는 그 자리, 그게 감각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게 감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자,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다 안다고 얘기한 거죠. 다 안다고 얘기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게 뭐예요? 손이잖아요, 그죠? 손바닥. 우리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오만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붙인 이름이지 이게 없거든요. 이게 저 사과 하나가 뭔지를 모르면, 제한에도 이름이 많이 붙었죠. 김기태, 남자, 나이가 60 다 된 오만 이름들이 다 붙었어요. 그것도 생각을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되는. 근데 뭐냐면 그 생각이 다 없으면 세상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 안다고. 안다라고 하면 조건 꽃이고 조건 나무, 이건 전부 분별이거든. 전부 이름이고 개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습득, 그 사물의 진실이 아니고, 나무가 있으면 그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배우고 습득한 과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고 개념이야. 그게 뭔지를 모른 채 우리는 전부 개념 속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꽃과 다르고 물과 산과 다르고 땅과 하늘과 다르고 전부 이름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니까 뭐냐면 전부 서로 다른, 각각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전부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조각들로 다 나누어져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하니까 나 아는 것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세상은 다 이렇게 세상은 살고 있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삶을 생을 헤쳐나가는 어떤 주체로서 내가 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세상이라고, 인생이라고. 근데 뭐냐면 하나만 딱 뜨니까 모양, 사과만 들어도 모르죠. 소리만 들어도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알지 못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그 배운 지식으로, 그게 이제 개념으로, 관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세상은 이래 된 것처럼 아는데, 이름 하나만 딱 떼도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 분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누어져 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과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병통이다. 전부 세상은 둘로 나누죠. 주관과 객관 나눠주고 니와 내가 나누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물과 슬픔 또는 웃음, 슬픔은 싫어, 기쁨은 좋아, 이래가 이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알아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이 모든 노력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다고 여긴 그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이 꿈 속에 사는 거래. 허구 속에 사는 기라. 진짜는 아니. 꿈 속에는 진짜 그렇잖아요. 꿈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깨면 꿈에서는 오만 일이 있었어. 오만 고통과 어떤 갈등이 있었어. 딱 깨면 아무 일 없었잖아. 모든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딱 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시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 또한 꿈이라. 다 나누어져 있잖아. 주관되어 있고.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 모르는데 하나를 알게 돼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모름을 아는 게 진정한 알입니다. 다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뭐냐면 모른다는 걸 아는. 여기에 나라는 게 없지, 그죠? 나 역시도 나라는 개념도 만드는 개념이고 생각이 기억일 뿐이에요. 경험인데 모른다는 건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건 아닌데 내가 보는 건 아닌데 사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이것은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나 보는 건 아닌데 늘 사물이 다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그게. 소리도 들리고. 근데 나는 없는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가 나고 맛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건 뭐냐는 거지. 이 듣는 것 이거. 이걸 더 정확히 보면 이래요. 이 뒤집어지는 건데 전도몽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니까 보는 게 내가 아니고 이것이 본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듣는 게 내가 아니고 이것이 듣는다. 움직이는 게 이 손가락이 아니고 이것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마치 움직이는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양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도 표현해도 되고 다른 것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듣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표현해 보면 소리를 내는 어떤 대상하고 듣는 주체인 뭔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어떤 대상, 소리라는 게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저기 있고 내는 아니지만 듣는 주체로서 뭐가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이래.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바탕이라는 건데 이 모든 경험하는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저번에 잠깐 말씀한 것처럼 밤에 새벽에 잘 때에 오줌이 누려와가지고 오줌 누려올 때 오줌 누려올 줄 아는 이것 보통 그런 데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 없는 이것이 여기에서 찰나생 찰나멸로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어떤 그 대상이 어떤 사물이 나타났다 실제로 저기 있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내가 이것이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래 되면 또 이원적이거든요. 하여튼 표현에 따라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런 어떤 이원성 너머에 계시겠지만 어떤 뭔가를 이게 얘기하려고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표현을 해보면 객관적인 어떤 대상, 어떤 모양,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고 그것을 보는 이것이 틀렸어요. 이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형체 없는 여기에서 문득 뭐냐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문득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나타났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져. 소리 또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어나게 사라지는 근본 바탕 이게 이 하나 여기에서 모든 모양들이 모든 소리들이 모든 감각들이 모든 게 다 나타나거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억하기를 자동차가 획 지나가면 우리는 기억이 그 순간에 딱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을 해가지고 설랑은 저거는 현대차 또는 어떤 대우차 무슨 차가 너무나 튼튼한 땅 위를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로서 굴러가는구나 이래야 하는데 아니 그 순간에 차가 소리가 헤드라이트가 찰나적으로 나타났다가 실체가 없어요. 그게 실체가 없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다 모름이 진정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아는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뭐냐를 설명하자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보는 이것 할 때 그러면 둘로 나눠진 그게 아니라 이 바탕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소리를 듣는다든가 또는 어떤 그 사물을 본다든가 뭘 느낀다든가 하는 이것 나는 아닌데 어쨌든 그 바탕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 알 수 없는, 이 형체 없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찰나생 찰나멸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이원성 속에 이 육체가 나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저 객관적인 대상을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안다 이렇게 되거든. 이 이원적이 나는 건데, 진짜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나타나는 한바탕 그림이에요. 실체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모름, 이 미지, 알 수 없는 것, 이것. 근데 이 모든, 알 수는 없는데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나타내고 모든 걸 드러내거든. 냄새도 드러내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다 드러내요, 얘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얘가, 창조라는 말은 쓸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찰나생 찰나밀로 나타내거든요.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내가 없는데 그 모든 경험을 하는 어떤 그 무엇,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경험할 뿐이라. 이 하나의 바탕, 이 근은, 이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모름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했을 때, 이 바탕 자리, 모든 분리가 없는, 나누어지지 않은, 그 모든 나누어진 것처럼 경험되게 하는 이것.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한번 확인해라 그럴까? 이건 한번 알아야 돼. 이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근본은 경험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알 수 없으니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 해도 좋고, 무슨 깨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있었는데, 근데 뭐냐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사물을 마치 있는 듯이, 요 한번 어떤 바탕자리, 알 수 없는 이 바탕자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나타난, 이게 진짜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실제 하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 없는 건데,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어떤 알 수 없는 이 바탕자리를 한번 확인한다, 깨어난다, 약간 진짜 자기 해도 좋고, 그걸 한번 확인하고 나면, 여기에서 비친 그림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질 않아요.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그 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냄새 맡고 피곤함을 느끼고 똥 누고 싶고, 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알 수 없는 것이 그 순간에 나타난 표현이거든. 공의 표현, 공의 춤이라도 좋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때는 개인은 없어요. 나라는 거 없고, 이것이 그 순간순간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뭐냐면 그 자체로서, 진리 자체로서,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발가락 꼼짝거리고, 이렇게 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내가 한다, 이래 되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는, 또는 어떤 그 바탕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약간의 주의력, 약간의 관심, 약간의 호기심, 약간의 갈증, 궁금증 해도 좋고, 그게 너무나 익숙해버리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관심을 안 둬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소리 하나 들을 때도, 내가 듣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이 동작의 움직임. 대뜸 우리는 내가 먹거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살펴보면, 의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에 들어가 보면, 이게 탐구의 길인데, 질문에 들어가 보면, 허상과 실상은 분명히 드러나고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 생각에 속았구나, 기억에 속았구나, 그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탕 자리는 허구에 속아가지고, 마치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모든 사람도 진짜 있고, 대상도 진짜 있는 것처럼 없다는 말이 아니고, 비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개념 이야기 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진짜 있는 것처럼. 근데 의문 하나가 조금씩 돌이켜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좀 더 주의 있게 바라보면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 실상이 드러나요. 알 수 없는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이 확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 되는데, 이걸 하고 저절로 알게 돼요. 이때 알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 깨달음이 해도 좋고, 그때 내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삶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실상을 분명히 명백하게 보면서, 알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나, 이 실상.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태어나가 언제 죽고 어떤 인생, 그건 우리 기억이 개념이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만약에
한 존재가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공수래 공수고 이게 인생이 다라면 그 정말 삶은 허무하거든요. 집 앞고 얘기하면 아주 많은 것을 소유를 많이 했어. 그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 없지만 뭐 알 수 없지만 모름. 근데 분명히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소리 속에 모든 어떤 행상 속에 모든 경험들 속에 분명히 있는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경험하는 이것 좀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 다 그림자니까 발견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것도 그 바탕에서 이 자기를 알자고 자기를 바로 보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노자는 오늘 모름이 진정한 나입니다. 이 모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이런 게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실 말은 그냥 방편이거든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말 없이 이거다 하고 설랑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래 가면 되고 이 말이 번잡하고 그냥 막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 성향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게 탐구하는 마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딛고 내가 끓고 요거 세수하고 세수할 때 그러니까 소리 들리는 거 어떤 것도 다 거실을 걸어갈 때 따각거리는 소리 전부 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석에 앉았을 때 방석에 닿는 이 느낌 이것도 조금만 기울이면 내 엉덩이고 이것만 사라지면 돼. 그게 착각이거든. 그래 되면 진짜를 알게 되는데 하여간 노자 모름이 진짜 아닙니다. 이것도 모르지만 이 바탕이 뭔지도 몰라. 이건 모르지만 다 알아. 진짜 아무것도 몰라보면 원래 모름의 자리에 있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져. 어떤 의문도 다 사라지고 명쾌하고 분명하거든. 상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부지 모름을 아는 게 진짜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하는 게 병이다. 그 병이 다 나아요. 부유병병 대조오직 병인 줄 알면 시불병이다. 병이 없다. 성인은 불병이니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분리가 없고 이원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맥박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인은 불병이니 성인 병병 성인은 병인 줄 아니까 시불병이다. 병이 없다. 여러분은 본래 병이 없어요. 다만 착각만 있을 뿐이죠. 혼란스럽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래 병이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충만,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이미 그 자리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모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애써 봤습니다. 감사합니다.